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금괴의 진실. 혜성은 마침내 모든 퍼즐을 맞춰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하 창고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발견한 혜성. 그 시신에는 옷도 신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혜성이 어릴 적 선물한 낡은 시계가 남아있었죠. 혜성은 유골을 보고 시계를 쥐며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빠. 한편 혜성이 시계를 살피며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분해하자 안에서 소형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녹음기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듣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인천항 부둣가 그 끝에 내가 숨긴 진실이 있다. 금괴는 인천항 38번 컨테이너에 있어. 하지만 금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전하는 너야, 시연아. 아빠가 너에게 바로 돌아가지 못해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아버지가 트릭으로 학생의 문집에 남겼던 네 번째 괴담은 디지털 기기에 무언가 단서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시계 속 녹음기였던 것이죠. 혜성 아빠는 자신이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미리 알고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놨던 겁니다. 22년 전 혜성 아빠, 즉 정재현 요원은 국장을 만나기로 한 날 석호에게 국장에 대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단둘이 보기로 약속합니다. 혜성 아빠는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석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장소에 나타난 것은 국장이었습니다.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만해, 정재현. 병문고 내신건까지 파헤치면 너만 다쳐. 그냥 맡겨진 임무만 하라고. 진짜 선생이라도 된 줄 아는 거야? 혜성 아빠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끝이야. 이미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 그만하시죠, 이제. 그러던 중 갑자기 교장이 나타나 국장의 총을 낚아채버립니다. 국장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리고는 총성이 울립니다. 국장은 교장을 저지합니다. 교장은 아예 확인사살을 하려 했지만 국장은 이렇게 돼버리면 일이 더 꼬인다며 금괴의 위치까진 알아내야 한다고 교장을 막아섭니다. 가까스로 도망친 혜성 아빠는 총상을 입고도 병원으로도 혜성이한테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끝은 자신이 결국 죽거나 혜성이마저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혜성 아빠는 결국 스스로의 죽음을 조작하기로 합니다. 그는 차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어느 산속의 도로에서 일부러 전복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자신만이 찾아냈던 금괴가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인 병문고 지하 창고로 숨어듭니다. 피를 흘리며 흉상 아래에 지하 창고로 숨어든 혜성 아빠. 그는 네 번째 괴담에 힌트를 흘린 것처럼 자신의 시계 속에 마지막 녹음 메시지를 남기고 서서히 숨을 거둡니다. 한편 서명주는 지하 창고를 열고 텅 빈 금괴 자리를 보게 됩니다. 광기 어린 목소리로 정혜성! 내 금! 어딨니? 서명주는 혜성이 금괴를 숨겼다고 믿고 그의 약점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의 약점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유골을 확인한 혜성은 이제야 비로소 아빠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방문한 석호가 고인에게 조문을 하고 난 후 말합니다. 잠깐 나 좀 보자, 혜성아. 장례식장 밖, 석호는 혜성에게 유골이 나온 현장에서 밝혀진 감식 결과를 전달합니다. 혜성아, 현장에서 나온 탄환 조용히 알아봤는데 김 국장이 쓰던 거였다. 김 국장이 너희 아버지를 죽인 용의자 같아. 혜성은 그 사실을 듣고 분노합니다. 국장, 당신이... 혜성은 권총을 들고 국장을 찾아갑니다. 국장의 머리 뒤에 총구를 대고 분노의 울분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 왜 죽였어요? 그러자 국장은 뻔뻔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빠 사건은 나도 서명주를 못 막았을 뿐이야. 유감이다, 정혜성. 너네 아빠는 너무 작전과 상관없이 깊이 들어갔어. 우린 금괴만 찾으면 돼. 그러고서 서명주를 무너뜨려도 늦지 않아. 혜성은 이 와중에도 뻔뻔하게 금괴를 찾는 임무를 하라는 국장을 당장이라도 쏘고 싶었지만 서명주를 먼저 제거해야 이 모든 악의 굴레가 끝날 걸 알았습니다. 혜성은 국장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그 뒤로 국장은 혜성이 이를 그르칠 거란 생각을 하며 혜성을 붙잡습니다. 정혜성 요원! 야! 정혜성! 혜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국장의 마지막 말은 또 다른 퍼즐을 맞춥니다. 이 모든 작전은 서명주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한때 서명주의 편에 국장이 서서 금괴를 찾으려 했던 것은 맞지만 국장 역시 그 금괴를 서명주로부터 가로채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성 아빠가 금괴를 따로 빼돌리는 것을 회유해서 일단은 서명주 손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려 했죠.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더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서명주. 이제는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서명주를 국장 또한 혜성이를 통해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지금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혜성은 뛰쳐나온 채로 인천항으로 향했고 무수히 많은 컨테이너들 사이에서 컨테이너 하나를 찾아냅니다.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열려던 순간 뒤에서 서명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다 빼돌렸었구나.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시지. 그녀는 혜성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항복하는 손을 든 채 서명주를 제압할 생각으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셨어? 어때 기분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금괴가 코앞인데. 서명주가 말했습니다. 너 네 아버지랑 끝까지 귀찮게 해. 그리고 같이 온 교장에게 컨테이너를 열어보라고 지시합니다. 교장은 자물쇠를 총으로 쏴서 열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어본 교장은 서명주에게 보고합니다. 이사장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급해진 서명주는 총을 든 채 컨테이너 안으로 달려가 보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며 눈빛이 돌아버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그 순간 서명주에게 달려들었고 그걸 막던 교장과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서명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 둘을 보더니 교장을 총으로 쐈고 교장은 쓰러졌습니다. 교장의 피가 얼굴에 튀자 혜성은 충격에 굳은 채 서명주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인간이야? 그 눈엔 분노와 공포가 뒤엉켜 있었죠. 서명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혜성, 다음은 너야. 시끄럽게 좀 하지 말고 진짜 장소를 얘기할까 어서? 아유, 아빠나 아들이나 뭐 이렇게 숨바꼭질을 잘해. 서명주는 이미 눈빛이 돌아 있었습니다. 혜성도 총을 꺼내 서명주에게 총구를 겨누며 말했습니다. 왜? 내 선물이 별로야? 금괴는 애초에 없었어. 당신 그 망할 놈의 사업은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였다고. 당신이 없는 금괴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 아버지는 그 사업을 막으려 했어. 우리 아빠는 왜 죽였어, 당신? 그 망할 사업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흥분한 혜성은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혜성을 포위하고 총구를 겨누며 혜성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정혜성, 멈춰! 움직이면 발포한다! 그 순간 석호가 나타났습니다. 석호는 서명주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다 끝났어. 서명주는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고 혜성은 간신히 서명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혜성이 잘못될 수도 있던 순간을 석호는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나옵니다. 병문고 내신 비리, 국정원까지 연루, 서명주 전격 구속. 혜성이 컨테이너로 향하기 전 위태로워 보였던 혜성이 대신 수아가 국정원 국내 사팀 팀원들을 만났고 석호를 설득했습니다. 혜성이 지금 이대로는 위태로워요.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끝나선 안 돼요. 계속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셨던 거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아직 이 학교 선생이니까 언론에 제가 선생으로 제보할게요. 석호와 미정,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비밀리에 기자를 만나 서류와 USB를 넘깁니다. 이게 병문구 이사장과 국정원의 내통 자료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22년 전 교사 살해의 진범도요. 수아는 혜성의 집에서 모든 정황을 집합해둔 자료를 찾았고 경찰도 국정원도 아닌 언론에 이 사실을 뿌리기로 했던 겁니다. 모든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그동안 서명주의 뒤를 봐주던 정재계의 학부모들도 단순 내신 비리가 아닌 살인, 공갈, 협박 등의 정황들이 드러난 서명주에게 등을 돌렸던 겁니다. 게다가 컨테이너를 미리 비밀리에 찾아뒀던 혜성은 금괴가 없다는 것을 석호에게 보고했고 이를 알게 된 국장 또한 더 이상 서명주를 감싸줄 이유도 없어졌던 것이죠. 결국 서명주는 구속되고 국장의 유착관계 또한 밝혀지며 파면되고 맙니다. 그리고 혜성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아빠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당. 혜성은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시계를 가져다 둡니다. 아빠, 임무 완수했어. 아빠 덕분에. 아빠가 지키려고 했던 거 이젠 내가 잘 지켜나갈게. 그곳에서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리고는 혜성이 수아에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아빠랑 먹었던 밥 기억나? 그거 먹으러 갈까? 수아는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며 언더커버 하이스쿨 마지막 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났어. 아쉬워 하지 마시고 얼른 다음 드라마 보러 가요.
다음 드라마의 소설 같은 예고편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